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오늘 서울신문 기사에 의하면 최근 평일을 하루에 수십 평일을 했었는데 원래 최근에는 하루에 딱 한 번만, 그것도 1시간 이내로 짧게 진행한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야근도 없이 오후 5시에 조기 퇴근하기도 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도예요. 이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평일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하거나 수시 평일을 하는 게 아니고 1시간 이내로 짧게 한다. 그리고 5시쯤에 조기 퇴근하기도 한다. 이건 무슨 말을 뜻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평일을 더 그러니까 평일을 더 길게 진행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혹은 더 진행할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굳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굳어져 있는 생각대로 뭔가를 쓰고 작성하고 그걸 확인하는 작업, 그 작업만 하고 있다. 그 정도 아닐까요? 그 정도면 사실상 끝나 있는 단계인데 못 끝내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2가지 해석이 있던데, 찌라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찌라시 이야기를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그겁니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장시간 동안 논의를 해야 될 이슈는 없나 보다, 당장은. 즉 평결까지 아직 덜 갔든가 아니면 평결도 다 가서 지금 결정문을 다듬고 있는 단계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월 25일 날 사실은 변론 기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33일이에요. 그때부터 지난 날이. 그렇기 때문에 선고문, 일종의 종국 결정문이죠. 결정문에 A버전, B버전, C버전은 이미 다 써져서 숱하게 그걸로도 이미 수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못하는 이유가 뭘까?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선고 기일을 잡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이거든요. 지금은 헌법재판소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권한대행이겠죠. 권한대행 마음대로는 못하겠지만 어찌됐건 선고 기일을 잡는 건 권한대행의 권리일 겁니다. 그러면 문영배 권한대행이 기일을 잡으면 될 텐데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결론으로 끝내야 되겠죠.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심리가 끝난 지 33일이 됐고 버전 검토가 끝나서도 진작 끝났을 텐데 아직까지 매우 이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14일 때 그냥 바로 됐었는데 지금은 33일입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건 소장을 얻기 때문에 지금은 권한대행이 선고 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한대행이 선고 기일을 안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책임은 1차적으로 권한대행이 있겠고, 권한대행이 선고 기일을 안 잡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다. 첫째, 권한대행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 즉 8대0 전원일치 인용이 안 나오기 때문, 이게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반대편 의견을 펼치고 있는 양반들이, 즉 기각이나 각하의 의견을 펼치고 있는 양반들이 자신의 주장들을 끊임없이 펼치면서 여전히 논쟁, 법리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 그리고 그 논쟁을 문영배나 그쪽에서 같이 여전히 치고받고 하고 있기 때문,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치고받고 싸운다면 1시간 안에 끝나지는 않을 텐데 그런 걸로 봐서는 싸우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사실상 끝나 있는 단계에서 의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시간을 더 주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이따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추정은 사실상 결론은 나와 있는데
문영배 권한대행이 그 결론을 가지고 공표하기를, 즉 선고 기일을 잡기를 미루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끊임없이 설득, 반포기한 설득이겠죠. 반포기한 설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6대2만 됐어도 당연히 선고했겠죠. 가이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6대2만 확실하다면 선고했죠. 선고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치는 거 보십시오. 6대2라면 선고했어야 맞습니다. 당연히. 6대2가 아니라는, 6대2인데 전원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선고를 안 했다? 그거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일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시간을 끌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6대2라도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선고했을 겁니다. 안 하는 이유는 6대2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조세일보에 보면 이번 주에 할 수 있으면 8대0 넘기면 5대3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건 뭐 조세일보에 나오는 특정 변호사의 관점인데요. 이번 주에 선고할 때 8대0이 나온다라고 말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에 한다고 해도 8대0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저는 8대0은 어차피 물 건너간 것 같고, 억지로 8대0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무망해 보이고, 나와 있는 숫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그 숫자대로 공표하는 게 순리 아니겠나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과 관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라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11번의 변론기일을 했고, 그리고 또 무수한 숫자의 평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 논의했으면 이제 합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합쳤고 합칠 수 없는 내용들도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걸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표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여당과 야당이 지지난주하고 다른 입장의 전환이 보이거든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원래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빨리 하려고 그러냐, 꼼꼼하게 평의해라, 이게 원래 여당의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빨리 선고해라, 지금 선고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빨리 선고하라는 말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마흔역 임명해라, 이 말만 합니다. 마흔역 임명해라, 이 말만 합니다. 민주당은.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부터 다시 보자면, 국민의힘은 원래는 되게 탄핵 심판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신속 결정을 촉구하는 기조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영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개인의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관 개인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좀 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5대3이거나 4대4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국민의힘은 결과가 기각이거나 각하로 나올 거라고 상당 부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서야 합리적으로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빨리 결정하라, 개인 헌법재판관 개인의 입장이 나왔을 텐데 거기에 맞게 판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근데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좀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빨리 하라는 말보다는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협박의 절정이던데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런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서 시작된 것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즉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 한덕수와 최상목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면 헌법재판소는 빨리 해라고 해야 될 텐데 거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거듭된 지적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한권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재명의 전매특허 있죠. 끔찍한 사건을 환기하기, 제주 4.3 사건하고 광주 5.18 상황을 괜히 또 한 번 언급합니다. 국민은 저항할 테고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생길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라. 헌재와 헌법재판관님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모를 리 없다.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 의무, 역사적 의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기 바란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제2의 계엄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제2의 계엄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게 논리적으로 이어지죠? 왜 제2의 계엄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또 선포할 수 있을까요? 또 선포하면 경찰이나 군이 말을 들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복귀한다 한들 형사법 재판을 받아야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에 영이 설까요? 저는 안 설 것 같은데? 거의 식물 수준일 것 같은데? 식물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최후 진술에서 최후 발언에서 하신 말도 있잖아요. 개헌을 하겠다. 뭐 그 말을 다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릅니다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재판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남아있는 정치적 수단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뭘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2의 계엄이라는 말은 군이나 경찰을 동원한다는 말인데 군이나 경찰을 동원할 뭐가 남아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재명 대표입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말에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지금 이재명이라고 한 말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다시 골자만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이고 제2의 계엄이 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한덕수와 최상목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와 최상목을 탄핵할 것이고 마은혁을 즉시 임명해야 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유혈사태 난다고 말했습니다. 유혈사태.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면 유혈사태 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공당의 대표가 할 말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 골자만을 놓고 보면 이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헌법재판소는 그럼 빨리 결론 내려줘라 이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말은 안 해요.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 내려줘라 그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그냥 풀려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으면 제2의 계엄이다 이 말만 합니다. 유혈 사태 날 거다 이 말만 합니다. 현재의 헌법재판소 상황이 그대로 빨리 결론을 내리게 되면 탄핵이 인용이 되는 게 아니라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와 최상목을 탄핵하겠다고 언론대면서 빨리 마은혁을 임명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 마은혁을 임명하면